자, 여러분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원격으로 만나게 됐네요.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원격 수업이 잡힌 관계로 선생님이 부랴부랴 지금 영상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할 곳은 지금 모든 반이 수업이 진도 어떤 정도가 일치하지 않아서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풀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두 배운 유리무리함수 부분이고요. 교과서 250페이지 5번부터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보면은 이제 유리식에 대한 덧셈, 이게 등호식의 표현인데 이게 이제 항상 성립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다항식에 대해서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때 이제 항등식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정계수에 대해서 개수 비교법이나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그 미정계수를 해결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함수기 때문에 바로 좀 그런 다항식과 같은 미정계수법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자, 하지만 이제 분모를 통분한 뒤에 그다음 분자끼리의 비교에 있어서 이제 결국 이제 분자의 위치에서는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니 결국 이제 항등식처럼 해석을 해서 그때 가서 이제 미정계수법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선은 좌변을 통분하는 과정을 거쳐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냥 x 세제곱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지금 좌변에 그 분모를 똑같이 곱해서 그러니까 둘을 곱해서 그냥 통분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분모 문자 구성을 했고요. 우변은 그냥 뭐더 이상 뭐 변경할 게 없으니까요. 그대로 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유리식이 일치한다 함은 분모식끼리는 일치하니까 분자식끼리 좀 일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놓으면은 결국 이제 1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정계수법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뭘 할 거냐면은 개수비교법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a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0이 되고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2가 되고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면 되죠. 그래서 자,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4가 돼서 둘의 곱은 마이너스 4면 되겠네요. 다음 자,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x축과 y축의 방향으로 a, b만큼 평행 이동을 한 함수가 y는 x-1분의 3x-2의 그래프랑 일치한다고 했다. 그때 a와 b의 값은 그러면은 원래 주어진 함수식에 대해서 한번 평행 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x 대신 x-a를 대입하고 y 대신 y-b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식을 변형해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 주어진 좌변에 마이너스 b를 우변에 이항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분모랑 통분을 한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분자식이 표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게 x-1분의 3x-2랑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분모 분자식끼리 서로 일치한다 라고 a와 b의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는 2여야 x-a 플러스 1이 x-1과 일치하고요. 일단 b는 1이어야 마저 분자식 길이도 일치를 해서 이렇게 바로 답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7번 문제는 지금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한번 유리식을 만들어 봐라 라는 거죠. 그 이제 우변의 그 함수식을요. 근데 그때 이제 a와 b의 c에 대한 값을 다 더하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선은 주어진 그래프의 형태를 보니까 점근선이 하나는 x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y는 2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y는 x분의 k에 대한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p만큼 q만큼 평행이 됐을 때 식을 구성할 수 있고 이때 사실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p고 y는 q잖아요. 근데 지금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이 p 자리에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q 자리에 대신 2를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y절편이 지금 1이라는 거예요. 즉 0,1을 지나니까 여기 식에도 대입해 성립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자 k 값은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원래의 여기 식에다가 k 값을 마저 대입하고요. 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통분한 형태로 표현하면은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이 되고 요게 지금 원래 주어진 식과 이제 일치해야 되니 a, b, c의 값을 각각 2, 1, 1로 표현할 수 있고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라고 대답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자, 8번은 식을 간단히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근호를 이제 제거할 수 없는 표현이니까 무리식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무리식을 간단히 하는데 우선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유리화예요. 그래서 자, 유리화를 하는 방법은 이 각각의 분모에 가운데 부를 달리해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차 공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나타냈고요. 지금 분모가 결국 다 마이너스 1이 돼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다음 식에서는 여기 분자식의 앞뒤를 바꿔서 다 적었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만큼이 반영이 된 형태죠. 그러고 자 여기 값이 일치하는 것들끼리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끼리 이제 계산을 하면은 남는 게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x가 돼요. 더 이상 간단히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9번에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이 6보다 작고 같고 치역은 마이너스 4보다 커 같대요. 그때 3에 대한 함수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우선은 주어진 이게 무리식이에요. 그럼 무리식에 대해서 그 정의역과 치역을 판단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실은 이 정의역의 이 6보다 작거나 같다 이 6, 그러니까 끝점과 그 다음 치역 마이너스 4보다 커 같다 이 끝점 마이너스 4. 사실 6, 마이너스 4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정식 명칭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y는 루트 ax라는 그래프의 그 원점을 우리가 시작점으로 1, 2, 3, 4부분 방향으로 뻗어나가듯이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게 무리함수의 그래프 개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원점을 시작점이라고 나름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 용어로 정의한다면은 결국 여기에서도 6, 마이너스 4가 그 시작점에 해당되는 점의 좌표가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함수식과 거기 이제 일치를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한번 우선 나타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마이너스 3으로 x의 앞에 개수인데 묶어서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시작점이 그러니까 이 식으로 판단할 때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볼 수 있지만 y는 루트 ax의 적당한 근데 이제 근호 안을 0으로 만들게 하는 x의 값과 근호를 가렸을 때 그때 이제 y는 마이너스 4. 요 마이너스 4가 이제 또 그 시작점의 y 좌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도록 지금 선생님이 식을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과 마이너스 4를 보고 쓴 겁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3은 애초에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걸 토대로 묶어 쓴 거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랑 일치해야 돼요? 주어진 요 fx라는 식과 일치해야겠죠. 그러면은 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와 b를 구해서 계산이 되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우린 3에 대한 함수값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여기에서 여기다 3을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긴 했네요. 그쵸? 선생님은 굳이 a와 b의 값도 같이 계산을 했다. 지금 풀이를 하다 보니 깨달았어요. 자, 다음. 자, 10번에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1,2에서 만날 때 a와 b의 값을 구하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는 사실 교점이 이제 주어진다면은 그게 이제 y는 x라는 직선 위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1,2에서 만난다고 했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무리함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y는 x 위에서만 무조건 그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뭐 명제가 있다면 그건 이제 틀린 명제가 되겠지. 이게 지금 그 반리가 될 테니까요.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자, 이 fx도 그렇고 f 인버스도 그렇고 1,2를 지난다니까 우선은 이 fx에 x자리 1을 대입하고 그다음에 y 이게 결국 fx 이제 y라고 쓰면은 y자리 2를 대입해서 이 등호가 성립해야겠어요. 그죠? 근데 자, 인버스 역시도 1,2를 지나면 fx는 이제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결국 2,1을 지나게 돼요. 그쵸? 이해되죠, 이거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요 fx식 자체에 x자리 2를 대입하고 y자리 1을 대입해서 이렇게 표현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식을 확보하고 이것을 자 근호를 우선은 제곱해서 없애고요. 연립을 해서 a와 b의 값을 구하고요. 요대로 이제 끝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자, 이렇게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이제 교점을 이렇게 가지면은 이 조건을 통해 당연히 점을 지난다니까 그 xy 좌표에 이제 대입해 성립해야겠지만 역함수에 대해서도 굳이 구할 필요 없이 뭐 구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냥 원래 함수가 그 점의 y는 x에 대한 대칭 즉 2,1을 지난다 생각해서 원래의 함수식에 xy 자리 2와 1을 대입해서 계산을 되겠다. 자, 넘어가세요. 요건 이제 파워포인트 좀 누락됐네요. 그래도 같이 볼게요. 자, 주어진 함수, 지금 무리함수인데요. 이게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와 B의 C 값에 대해서 제곱한 것들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지금,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게 시작점이라 한다면은 지금 2,1이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 근호 안에 x의 개수가 이제 a가 되면서 2,1을 시작점으로 갖게 하려면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쵸? 자, 이렇게 두고 이제 뭘 하자? 얘를 일반 형태로 전개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자, 선생님 의도대로 안 됐죠? 지금 여기 y절편 0,3을 지나니까 그거까지 대입해서 이제 a 값을 구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을 해결하면 이제 a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됐구나 라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식에 a를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자, 짠 전개됐어요. 그랬더니 이 분배를 하니까 근호안이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됐고 근호 밖은 뭐 의미가 없죠. 그냥 계속 1이 돼요. 그럼 각각이 이제 x와 그다음 그러니까 x 앞의 개수, 근호안의 상수, 그다음 근호 밖의 상수 각각 이제 a, b, c라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b와 c는 각각 4와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서 구했던 a랑 같이 제곱을 해서 더해주면은 21이 된다. 그죠? 자, 넘어가서요. 자, 두 함수 fx랑 gx가 있는데 fx는 다 온전히 주어졌는데 gx는 일단 미정계수가 참 많아요. 자,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둘을 합성했더니 이게 결국 뭐예요?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gx의 그래프의 점근선을 구하래요. 자,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이게 결국 이제 둘을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은 이 f랑 g가 결국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역함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fx에 대해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고 그게 gx다라는 전략을 한번 취해 보려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할까? 즉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1대1 대응인데 그게 가능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면은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결국은 x축과 y축에 적당히 평행한 점근선을 갖죠. 그러면서 이제 1, 3, 4분면 아니면 2, 4, 4분면에 대칭이 되도록 그려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판단 시에 x축과 평행하게 그래프랑 겹치게 계속 그렸을 때 교점을 한 개씩만 가져요. 즉 1대1 함수죠. 선생님이 지금 입으로만 설명을 해서 좀 제한이 있는데요. 그래서 1대1 함수고요.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치역은 이제 점근선의 그 y 부분을 제거한 나머지가 다 이제 그 치역이 될 거예요. 실수 전체에서. 근데 공역도 사실 우리 상황에 따라서 제한시켜서 치역과 일치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초에 이제 암묵적으로 공역은 실수라는 룰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끼리 그냥 나름 정한 룰이니까 그냥 기존에 우리 그 정근선 y에 대한 표현만 제외한 그 부분을 그냥 공역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치역과 일치하게끔 그냥 공역을 제한했을 때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쳐도 그러면 결국 이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조건도 만족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즉 선생님이 좀 돌아 설명을 했는데 결국 유리함수는 1대1 대응이 되고 역함수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항등함수가 되니까 G라는 함수는 F의 인버스. 자, 그럼 F라는 함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Y는 꼴로 표현된 식을 X는 꼴로 바꾸고요. X랑 Y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식에 대해서 이 fx는 이제 y라고 둬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y는 이라고 했고요. 이 주어진 식을 어떻게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적당히 평행이동된 형태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 대한 표현이 두 개나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로 만들기 위함이고요. 그럼 요 주어진 식에 대해서 이제 x는 꼴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돼요. 좀 많은 과정이 생략되는데 여기식에 대해서만 2분의 3을 이항하고 뭐 그다음 역수를 취하고 등등 해갖고 x에 하나씩 이항을 했겠죠. x만 남도록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x와 y 위치 바꾸기 해주면은 요게 결국 뭐예요? f의 역함수가 되고 이게 이제 g라는 함수가 되면 되겠죠. 근데 이 상태로 보면 결국 뭐예요? 요때에 어떤 정분선을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자, 분모를 0으로 만들게 한 x의 값, 그 다음에 이 유리식을 가리고 남는 것이 결국 y에 대한 정분선. 그러니까 x에 대한 정분선이 2분의 3이 되겠고요. y에 대한 정분선이 2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러니까 다 구했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다음. 자, 13번. 지금 그래프가 하나 주어졌고요. 이 그래프 위에 이제 P라는 점에 대해 점근선의 수선의 발을 각각 Q와 R로 지금 뒀어요. 그때 PQ와 PR의 이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게 형태를 보니까 대충 이제 P가 일사분면 위, 그러니까 이제 X, Y 둘 다 이제 양의 표현이겠죠. 사실 뭐 그것보다도 이게 길이니까 사실 모두 다 양수가 될 건데 그 양수들의 합의 최소값은 이제 뭘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명제 부분에서 배웠던 그 절대 부등식, 즉 산술기하 부등식을 좀 생각하면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우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PQ와 PR을 적당히 문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P를 A, B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자, PR은 A-1이 되고 PQ는 B-2가 돼요. 그죠? 왜냐면은 자, PR의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잖아요. 근데 지금 R의 X좌표 1이니까 A서부터 1까지 뺀 A-1이 되겠고요. PQ는 지금 P의 Y좌표가 B니까 B에서 이만큼 제거한 B-2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둘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요거는 애초에 주어진 요 함수식에 A, B가 지나니까 대입해 성립해야 된다라는 이제 식을 구성한 거고 얘를 갖고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2를 이항해요. 그 다음에 A-1을 양변에 곱해서 B-2와 A-1의 곱이 16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요게 이제 왜 필요하냐? 산술기하 부등식 생각해보면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PR과 PQ와 PR을 각각 이제 대신 A와 B에 대한 표현으로 썼고요. 지금 B-2랑 A-1은 통째로 각각 다 0보다 커요. 그쵸? 이게 중요하죠. 이 0보다 큼을 우리가 판단하는 거. 그리고 각각에 대해 이제 산술기하 부등식 형태의 위치가 딱 맞죠. 그쵸? 여기 2를 곱해서 제곱근 씌운 것보다는 항상 크가 낫잖아요. 주어진 두 합이요. 그럼 뭐예요? 이 값 대신 우리가 16이라고 계산했으니까 여기 전체가 이제 우변이 8이 돼요. 그러니까 즉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Q 더하기 PR은 8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8이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14번. 자,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와 풀이 과정.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우선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 직선이 이제 y는 x를 의미하고요. 그다음 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현됐는데 이게 지금 이 fx를 그린 거예요. 근데 k 값이 결정되진 않았으니까 뭐 k가 이제 커질수록 양의 방향, 그러니까 위쪽으로 갔겠고요. k가 이제 작아질수록 음의 방향, 이게 파란색의 어떤 그래프 개형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둘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y는 x와 접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의도한 게 여기 시작점이라고 뭐 계속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y는 x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판단을 했냐면은 자, 원래 함수와 역함수에 대해서 지금 이 원래 함수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들어가는 반에는 이런 설명을 했어요. 사실 x 앞의 개수가 양이고 근호 밖의 부호가 양이면은 결국 이제 뿔뿔해서 일사분면 방향으로 이제 뻗어간다고 시작점을 기준으로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제 이런 식의 일사분면 방향으로 뻗어가는 형태일 건데 그러면서 역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길 바라면은 결국 이제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이 y는 x와 대칭이 되는 어떤 그래프가 결국 얘랑 이제 교점이 형성되도록 우리가 의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야 된대요. 그럼 결국은 이 파란색 그래프 한번 보세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얘랑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하면요. 그럼 결국 이제 여기 이게 선생님이 접하는 것을 의도한 거죠. 이 y는 x랑. 그러니까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그렇죠? 그럼 얘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자, 이 파란색보다 좀 더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교점이 아예 없어요. 그쵸? y는 x 위에서조차 없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줘야 빨간색 요 그래프 쪽으로 올라가 줘야 그래도 두 점에서 만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리고 자, 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요. 요것에 대한 역함수랑 판단해 보면요. 자,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그럼 결국 이제 y는 x 위에서 두 점 모두 만나겠죠. 그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교점이에요. 그쵸? 근데 자, 요 빨간색 그래프보다 살짝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시작점에서의 그 y는 x의 교점이 보장이 안 되니까 결국 또 한 점에서밖에 원래 역함수와 교점을 형성 못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정리해 보면요. 요 파란색의 그래프보다는 더 위에 존재해야 되고요. 빨간색의 그래프보다는 좀 더 아래에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서 빨간색 그래프여도 상관없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파란색의 상황에서의 그 K를 구할 거고요. 그냥 빨간색의 상황에서의 K를 구할 건데 그때 뭐예요? 파란색의 K보다는 커야 되며 빨간색의 K보다는 작거나 같은 게 딱 우리가 원하는 상황의 K의 범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우선은 파란색부터. 그러면은 자, 주어진 함수와 요 y는 x 직선이 지금 접하는 거니까 둘을 연립해서 파멸시티가 0이 돼야겠어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지금 대입을 통해 제곱을 해서 이제 근을 없앴고요. 2차식의 표현으로 만든 상황이죠. 자, 이것에 대한 판별식이 0이 되도록 하는 k 값은 이제 4분의 11이면 돼요. 즉, 요 파란색의 k 값은 4분의 11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테두리 쳤습니다. 다음, 자, 빨간색의 경우는요, 이게 더 쉬워요, 사실은. 이 시작점이 지금 y는 x 위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그래프를 해석했을 시에 지금 시작점이 3,k예요. 근데 그 3,k가 지금 y는 x 위를 지나잖아요. 그쵸? 이 시작점이 사실 y는 x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k는 3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 끝났네. 이 빨간색의 k는 지금 3이에요. 그래서 자, 앞서 말하기를 파란색보단 커야 되지만 빨간색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설정해주면은 답이 된 거예요. 자, 좀 어려웠는데 좀 풀어보니 어때요?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유리 무리함수에 대한 중단원 마무리 모두 해결했고요. 어, 다음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 잠깐 등교해서 또 마저 뒤에 경우의 수 다 마무리를 하고 다음 원격 시간에는 아마 그 우리 경우의 수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이가 될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이제 대단원 문제 풀이를 계속 쭉 원격 수업 때 다뤄보려고 해요. 자, 아무튼 고생 많았고요. 오늘 풀이 한번 잘 확인하고 연습해 보세요.